네, 중국 베이징에서 잠시 뒤입니다. 10시부터 대규모 열병식이 열립니다. 북중러 정상은天安門 광장 막루에 함께 올라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열병식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 다자 외교 무대를 앞두고 딸 김주애를 동반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양자 정상회담 위주로 정상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많은 정상들이 있는 첫 다자 무대 데뷔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진핑, 푸틴도 물론 오지만 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북중러 정상이 이제 셋이 같이 서 있는 모습, 즉 북한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북중러 삼각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정치적 목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북한도 사실 행사가 큰 행사가 있습니다. 10월에 보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 있고요. 사실 뭐 올해 자체가 북한 8차 당대의 성과를 정리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런 80주년 기념을 맞아서 해외 인사들을 국빈을 초청하는 예. 그래서 다자 무대에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뭐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쨌거나 국제사회고 친러 성격이 강한 국가들 뭐 기존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준이 좀 약간 너그럽달까요? 그런 예.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방산 세일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북중러 삼각 연대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자리에 김 위원장이 딸 주혜를 동행했습니다. 딸과 함께 북한을 벗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중국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외교 무대에 이렇게 딸을 동반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동반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었어요. 예.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북중러 그 세 정상이 딱 모여 있는 모습이 찍혀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임팩트가 강할 텐데 근데 김주애를 동반을 했다. 김주애를 동반을 하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전면으로 부각시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 전면적으로 부각을 시킨다라는 것은 북한이 여기에서 북중러 삼각 연대 모습도 그려내지만은 이 약간 좀 이 국가의 부드러운 모습들. 사실 김주애가 뭐 차기 뭐 후보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기 권력 계승자다.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걸 넘어서 현재 김주애의 역할은 일종의 김정은 정권의 아이돌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뭐 애초에 약간 공주의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왕정이든 공주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어떤 애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북한 스스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의도가 좀 담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딸 주혜가 이번 방중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정까지 함께할지 좀 관심이 쏠리는데 막루에 같이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초에 북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그러니까 북중러 삼각연대의 강한 모습들, 사실은 뭐 그 북중러 삼각연대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은 정상회담이 벌어지면서 이제 3자 회담이 돼야 되겠지만 예.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고, 자 어쨌거나 사진이라도 한 장 박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주애가 안 들어가는 것이 훨씬 북한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예.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과만 찍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뭐 주최 측에서 주회 참석을 되려 어떻게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좀 권하거나 자리를 예. 마련해 놓는다거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뭐 자세한 거는 뭐 좀 이따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알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뭐 막루에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3명의 사진만 찍히는
구간도 있을 테니까요. 뭐 그거 그렇죠. 홍보도 되겠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그 다른 나라에 갈 때 북한에서 한 2, 3일 있다가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나라에 도착하고 보도하는 게 경호상의 그런 문제로 그렇게 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디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했단 말이죠. 북한에서. 이런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이번 방문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예.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다. 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계속 보도해 나가는 거는 그렇게 뭐 사실 시청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흐름과 이런 것들을 고조해 나가는 느낌이 있지 예.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사실 내러티브, 서사를 만드는데 김정은의 서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아마도 자기들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자 김정은이 이렇게 쫙 차분차분 출발을 해서 뭐 이렇게 미사일 저기도 방문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북한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 자 이 중국, 러시아 정상과 같은 자리에 섰다. 뭐 어떤 이런 커다란 서사를 하나 보여주기 위한 예. 그걸 고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조금 뒤에 치러질 중국 정승조 열병식에서 66년 만에 북중로 세 나라 정상이 한 자리에 선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데 이게 과거 냉전 시대 때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북중로가 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려는 의도일까요? 사실은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바라던 그림이다. 예.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자력갱생 얘기하면서 그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자력갱생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핵무기나 열심히 만들어야지 이러고 있었던 게 북한이란 말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숨통이 트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북러 밀착으로 이 중국을 조금 더 자극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래부터 이루고 싶었던 북중러의 그림을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기대가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고요. 예.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 북한 뭐 중국의 사실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해서 소위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게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 편을 다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긴 있겠구나. 특히나 이 트럼프 상황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 연대를 좀 늘려나가야겠다. 아마도 이런 결심이 어느 정도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러시아는 북중러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 동북아에 그닥 그렇게 큰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북한은 지금 전쟁에서 뭐 파병도 하고 실제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어쨌거나 북한에 좀 이 심기를 맞춰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 러시아가 전쟁을 여태까지 수행해 오는 게 불가능했어요. 예.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드론들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품들 이거 전부 사실 중국이 내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들 때문에 결국은 뭐 상호 필요하다면 그래서 러시아 이익에 맞는다면은 굳이 삼자회담을 안 할 것도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원래 이 세 명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데가 생각해보면 지난 러시아 전승절이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왜 하필 이 중국이냐? 생각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굉장히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아마도 당시에는 시진핑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살짝 좀 달라진 어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 북중러 회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북중러가 직접 셋이 만나서 하는 모습들 사실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거기까지 해줄 생각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애초에 이제 그 급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계 국가들 간의 양자는
뭐 당연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열병식을 하면 저희가 그 북한 열병식도 계속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통상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열병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먼저 이 도열한 이제 이 열병식을 위해서 이 굉장히 많은 그 장비와 이 인력들이 쭉 도열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열병을 이 저거할 그 귀빈이 뭐 직접 탑승을 하는 경우도 예. 직접 차에 타고 그다음에 쭉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열병을 할 부대들을 전부 이제 인사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되게 그런 그림이 많이 그려졌고, 예.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 이 소위 그 열병식을 하는 이 VIP 관객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병 부대들이 쭉 지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지상 부대들 쭉 지나가다가 한 중간 정도에 이제 항공기들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굉장히 고조를 시키고 뭐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또 공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뒤쪽 부분에 이제 약간 상징적인 상징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서 예. 당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뭐 이렇게 그 소위 그 김씨 조선을 되게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예. 예.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들을 보여줄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저희가 열병식에서 공개될 걸로 예상되는 무기의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둥펑 41의 모습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요.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대 10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무기예요? 그러니까 동풍 3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제 중국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30일 정도까지만 해도 좀 성능이 충분히 미 본토를 완전히 다 타격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40일이 등장을 하면서 다탄두로 미국 본토 전체를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거에서 굉장히 큰 높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원래 중국의 핵 전력이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실 미국과 비등비등하게 핵무기, 핵탄두를 갖고 있던 건 러시아였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갑자기 핵무기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둥펑 40일 같은 존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소위 핵 군축이 아니라 핵 분비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뭐 그다음에 또 다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예. 다음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35인데요. 이게 미 공군의 스텔스기 F-35를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좀 대항이라기보단 카피캣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F-35는 엔진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그만큼 엔진이 굉장히 뛰어난 힘을 갖췄기 때문인데 예. 저긴 두 개를 장착하고 있단 말이죠. 두 개여서 힘이 더 좋은 게 아니라 네. 그 하나짜리 엔진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두 개를 장착을 한 거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페용 같은 저런 그 무인기들, 예. 무인기도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아까 이제 아까 젠 35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예. 젠 36과 젠 50이라고 하는 6세대 전투기가 있어요. 지금 네. 아까 보여준 건 5세대 전투기였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6세대 전투기가 올 초에 예. 시험 비행하는 장면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 혹시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 저런 무기 체계들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저거 뭐 예전에 미국만 갖고 있던 거 아니야? 자 이런 무기 체계들을 중국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야 기술 경쟁에서 우리 절대 뒤지지 않고 너희들 쫓아가고 심지어 너희보다 앞서고 있다. 왜냐하면 6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F-47인가 그래서 뭐 개발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완성이 된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기체가 비행하는 모습들도 목격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예. 중국은 그 젠 36과 젠 50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기체를 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이번에 열병식 다 갖고 나와서 보여주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신경을 대놓고 긁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 저희의 예상을 더 뛰어넘는 무기들을 선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 자체가 뭐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피캣을 많이 만드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카피캣을 넘어선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보통 지금 이제 이 그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제가 뭐 상당히 이제 큰 모습에 해당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100톤을 넘어가는 무인 잠수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특히 무인 잠수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 이게 달리 얘기하면은 기존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되려 무인 잠수정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잠수정 자체가 갖는 가치들 조용하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들을 또 자랑을 할지 봐야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떠나기 직전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 개발 계획도 공개했고 이게 미사일 개발 연구소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의도인지 베이징 출발 전에 이거를 찾았다는 거는 뭐 보도도 나고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성 20이라고 하는 차세대 고체연료 ICBM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북한이요. 지난 2023년부터 화성 18, 그다음에 24년에 19 그렇게 해서 이 두 종류의 고체연료 ICBM을 이미 선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미 뭐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는 게 야, 우리는 이제 미 본토를 때릴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 제한된 일본 EEZ까지 제한된 1000km 정도 거리 내에서 한 6,000 고도 6,000 5천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미 본토까지 날아간다가 되거든요. 예.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또 화성 20을 들고 나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이게 되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김정은한테 미안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화성 18과 화성 19 자체가 성능이 안 나온다. 이렇게 계속 뭐 보도 매체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여줬긴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이제 고체 연료가 되면 추력도 부족하고 그 결국 무게를 얼만큼 덜어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 화학재료 그 연구원 가가지고 가서 보여준 게 뭐냐면 탄소 섬유 복합 소재에다가 이 복합 소재를 미사일 껍데기로 만들었다. 예. 무게 줄였다는 얘기는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무게가 좀 줄어서 쓸만한 ICBM을 만드는데 그게 화성 20이다. 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돼요. 북한은 되게 이걸 대단한 걸로 자랑을 하고 싶겠지만요. 예.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것은 그럼 왜 가기 전에 미사일을 보여주냐? 사실 9월 1일에는 그 노동신문 통해 가지고 해서 단거리 미사일 보여주고 그다음에 2일에는 지금 저렇게 ICBM 관련된 걸 보여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건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지역 안에서 핵을 가진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북중러가 같이 손잡고 가는 것 자체가 중국 러시아와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급이 맞는다. 자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특히나 지금 화성 20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은 아마도 그 10월 10일 당창건 80주년 기념일 전후에서 화성 20의 시험 발사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열릴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